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이번에 또 안타까운 사건이 터졌습니다. 성남 서현역 분당 AK 플라자 정체불명남 칼부림. 이제 이런 사건이 많이 터질 거라고 제가 예상을 많이 했잖아요. 예를 들면 일본의 사례가 그랬거든. 그래서 그때 그걸 보면서 많이 느낀 게, 우리나라도 이제 페미니즘이나 이런 뭐 레드필 이론처럼 각자의 성별이 우월하고 그 다른 성별에 대해서 조금 더 공격적이고 이런 게 많이, 이런 시대가 지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자괴감에 빠진 시대가 온다는 거지. 그러니까 개미야 배짱이처럼 배짱이가 그냥 팽팽 놀다가 겨울이 왔을 때 말라 죽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말라 죽는 상태가 온 거지. 그러니까 어떤 특정 성별을 혐오하고 이런 것도 굉장히 그것도 어느 정도 마음의 여유가 있을 때는 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일단 그 마음의 여유를 떠나서 누군가를 혐오하면서 스트레스를 일시적으로 푸는 거죠. 학교 다닐 때 공부 못하고 이런 애들이 남 괴롭히잖아. 그렇게 하는 것도 일종의 자기 스스로는 장난이고 스트레스 푸는 행위겠지. 물론 피해자 입장에서는 끔찍한 일이겠지만. 근데 그런 것처럼 인간은 자기보다 어떤 무언가를 혐오하고 욕하고 하면서 좀 즐거움을 많이 느끼거든. 그게 인간의 본성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뭔가를 괴롭히는 거는, 강자가 약자를 괴롭히는 건 너무나 흔하거든. 근데 그렇게 서로 혐오하고 이 정도만 하고 끝나야 됐었는데, 문제는 일본에서는 그 다음 스텝이 이런 묻지마 칼부림 사건, 이제 포기 상태인 거지. 그러니까 제일 안타까운 게, 분명히 몇 년 전만 해도 욜로나 뭐 워라벨 이런 막 이런 거게 되게 이슈였어. 인간답게 사는 거는, 인간은 일하기 위해 태어난 게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됐는데 문제는 그 와중에 일 열심히 하는 사람들만 훨씬 더 편하게 된 거지. 근데 그런 사람들이 나이를 먹잖아. 20대 때 뭔가를 포기하고 있던 사람들이 30대까지 그냥 포기하고 아무것도 안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 흑화되거든. 예를 들면 페미니즘을 되게 좋아하던 그런 20대에 진짜 절대 남성은 나쁘고 잘못됐다 이런 생각을 했던 사람들도 30대 결혼 정년기가 되면 이제 후회가 되는 거죠. 주변 사람들이 다 결혼을 하거든. 같이 남성을 혐오했던 사람들도 그렇게 결혼을 하고 이런 상황들이 생기면서 내가 잘못된 건가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흑화되거든. 엄청 공격적으로 바뀌고. 20대 때 욜로하고 워라벨하고 그 명품 막 사고 SNS에서 그럴듯한 느낌으로 나름대로 잘 살았는데, 어느 순간 내가 모아둔 돈도 없고 그냥 도태하는 사람이 되는 거고 사회 쓰레기가 되는 거야.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20대 때 좀 열심히 뭔가를 해서 키워놓고 많이 배우고 성장을 하는데, 그때 성장을 못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이렇게 되는 거거든. 조선 그 사람 문제도 그렇고 이 사람도 그렇고, 정말 피해자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지만 그거랑 상관이 없이 저렇게 사회에 대한 불만이 있는 거지. 이게 피해의식이 무서운 이유거든요. 그래서 저도 개발자로 제 학생들 이제 뭐 회사 가서 문제 터지거나 이럴 것 같은 친구들은 미리 얘기해요. 그런 애들 특징이 기가 되게 세서 나도 부담스럽긴 한데, 어쨌든 나도 뭐 얘기를 해줘야 되니까 그 친구, 너 그런 식으로 무개념하게 행동하면 다른 팀이랑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나중에 문제 또 생길 거다 얘기하거든요. 근데 웃긴 건 진짜 문제 생겨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 사람 행동이 일반적인 회사에서 이해할 수 있는 선이 아닌 거야.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서 이제 좀 개발자들도 이제는 좀 사회화가 잘 돼야 되고, 앞으로 더 갈등의 시대가 더 많이 될 거예요. 일본에서도 갈등의 시대 이후에 포기의 시대가 오고, 모든 걸 포기한 사람은 무서울 게 없으니까 아무나 칼로 찌른다니까. 그러니까 또라이들이 많아지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세상에 대한 불만이 기반이 되는 거예요. 세상은 왜 날 싫어할까 하는 건데, 웃긴 건 이제 본인들도 되게 조건 좋은 이성을 좋아할 거잖아. 그렇게 세상에 대한 불만이 많고 칼부림하는 애들도 눈이 있어서 자기보다 훨씬 잘난 사람 좋아한단 말이야. 근데 그런 거를 대입을 할 줄 알면 세상에 칼부림을 하지 않지. 애초에 대입을 할 수 있을 만한 지능이 있거나 똑똑한 사람이면 상대방에게 그렇게 해코지 함으로써 자기의 분풀이를 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이 있고 그렇다면, 어떤 여러분들이 뭔가 여러분들을 나태하게 만드는 그런 모든 이런 이론들이나 생각들이나 패러다임이나 어떤 특정 무언가를 혐오하게 만드는 패러다임은 조금 이렇게 넣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남는 게 없더라고. 그래서 좀 걱정이 돼서 이런 영상을 찍게 됐는데, 제 학생들한테도 항상 코딩할 때 그냥 내가 못하면 내 탓이다 하는 게 마음이 편하고, 그리고 내게 재능이 없으니까 내가 그만큼 더 해야지 뭐 이렇게 하는 게 낫다 이거지. 보통 재능 있는 애들 때문에 빡치는 경우가, 나는 존나 고생하는 것 같은데 저 새끼는 고생 안 하는 것 같아서 이렇게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개발 쪽에서는 조금 애매한 게 결국엔 진짜 재능 있는 애들이 오래 잡고 있는 애들이 재능이 있는 거거든요. 집중력을 유지할 수만 있으면 사람들은 엄청 높은 수준이 유지가 돼요. 근데 그게 유지가 안 되니까 힘든 거거든. 그래서 이 집중이라는 거를 조금 하나도 그러니까 뭔가 꾸준히 하는 것도 재능이야. 그리고 개발은 우리가 누굴 이길 필요가 없거든. 그냥 상위 10% 정도가 돼서 그 사람들과 협력해서 위대한 작품을 만든다 이런 생각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 보면 조금 우리도 언제 어디서 시한폭탄처럼 터질지 모르는 막 이런 게 되게 심각해졌구나. 과거의 일본을 보는 듯한 느낌이 되게 많이 들고 좀 많이 안쓰러워요. 좀 안쓰럽고. 근데 사실 남 탓은 어떻게 고칠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그렇게 해야 마음이 편한 거니까. 순간적인 나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 자기 합리화로 자기를 자꾸 나태하게 만들지 마시고, 내 신경 가소성 이론처럼 뇌가 점점 발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조금 고생은 사서 한다 이런 얘기 비아냥거리지 말고 우리가 지금 하는 거 열심히 하세요. 저도 그렇고 학생도 그렇고 매일매일 진짜 막 뭔가 위대한 작품을 만들 때, 그 작품을 만들고 좀 쉴 때는 쉬지만 그런 걸 만들 때는 확실히 좀 영혼을 갈아 넣어서 만들고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면 뿌듯한 작품들이 나와요. 그렇게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거 없어요, 세상에. 다 쉬워 보이지만 다 치열하게 살아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너무 삔또를 못 잡고 막 이렇게 살다 보면 결국엔 시간 지나서 이렇게 극단적인 이런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아무튼 좀 안타깝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